조선비즈고요. 추석 이후 부동산, 정비 사업이 상승 주도하는 부산, 아슬아슬한 대구라는 기사인데요. 자, 내용을 보시죠. 요건 지금 어딜 가나 부동산 얘기, 집값 얘기를 하는 요즘이다. 오를 만큼 오른 것도 같은데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은 끊이질 않고 들려온다. 전세값 추이의 상황도 같다.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다. 그만큼 무주택자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의 집값 향방은 어떻게 될까? 2021년 가을과 겨울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권역별로 예상해 봤다 라고 하면서 영남 지역을 좀 중심으로 분석한 기사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특집으로 해드려도 1시간 이상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오늘은 기사에 나온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추석 이후 장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예측, 그리고 저희 간단한 코멘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구를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 영남 지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대구. 그것도 이례적인 미분양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22년도, 23년도 대구의 지금 분양 물량은,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다. 상당히 많은 지금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미분양도 나오고 있다. 미분양이 더 적체되어서 쌓일지 안 쌓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인허가 물량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대구는 언제든지 인허가 물량은 언제든지 착공 물량으로, 착공 이후에는 입주 물량으로 바뀔 수 있는 물량들입니다. 물론 상황을 봐가면서 분양을 하겠죠. 인허가 물량은 그래서 체크를 분명히 해보고 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구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전문가들은 단순하게 볼 수가 없다. 대구의 경우도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분양 물량이 시장 분위기를 끌어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구가 정말 쉽지 않은 내년과 내후년이 될 것이다. 물량 앞에 장사 없거든요. 그거는 제 아무리 강남이라도 물량으로 퍼부어 버리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대구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게 제 의견이고요. 자, 부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궁금한 게 부산이죠, 그죠? 부산은 지금 이 기사에서는 부산은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이슈가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올해 12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13개월 동안 부산의 입주 물량이 32,000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2,000세대가 13개월 동안 입주한다는 것은 이건 적은 물량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뭐 부산시의 그 수요량으로 볼 때 소화가 불가능한 물량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참 붙이는 물량입니다. 2만 몇천도 아니고 지금 32,000이라는 거는 상당한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다, 부산 지역도. 그리고 내년에는 좀 내후년에 좀 나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렇지만 내년에 적체되어 있는 물량들이 그 대단지가 또 다 터지게 돼 있거든요. 당장에 올해 12월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3,800세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줄줄이 지금 분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렸죠, 그거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공급이 많이 있어서 전세가는 당연히 안정될 것이다. 전세가가 안정되는 상황이라면은 매매가도 꿈틀꿈틀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안정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주장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물량이 잠기겠죠. 물량이 잠기면은 신축 단지의 시세는 이제 형성이 되겠죠. 신축 단지의 시세가 형성되는 그 시점부터는 주위의 준신축들이
이전에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매매가도 동반해서 뭐 초토화 되어 있던 그 분위기가 빠르게 만회되면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 언제부터? 대형 입주장이 끝나는 시점부터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어서 울산은 좀 어떨까요? 지금 울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던데 울산의 경우 인구가 120만 명인데 올해 입주 물량은 1000가구가 채 안된다. 내년 입주 물량도 2000가구대 수준이다 라고 해서 울산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 최근의 상승세를 부산과의 키 맞추기로 해석하는 이들은 추석 이후 집값 상승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조선업 중심의 지역 제조업 호황을 제외하고는 큰 호재나 악재가 없는 지역이라면서 최근의 상승세는 부산 쪽 부동산 시장에 대한 키 맞추기 정도로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만 팁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뭔가면 이거예요. 울산의 대장단지가 어딘가면은 남구 신정동의 문수로 2차 아이파크, 그리고 부산의 대장단지가 어딘가면은 남천동 삼익비치, 수영구 남천동의 삼익비치. 자, 이 두 아파트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가격 변화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보시죠. 지금 여기에 잘 보시면 모르겠는데 요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 요게 울산 대장 문수로 2차 아이파크, 그리고 여기 좀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삼익비치. 한 3년 전만 해도 이 두 아파트의 시세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거 보이시죠? 한 6억 정도, 6억 한 중반 정도, 그 정도 보입니다. 그죠? 6억 중반 정도로 3년 전만 해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삼익비치가 날아가기 시작했죠. 한 6억 중반 하던 게 지금 한 16억 하니까 거의 뭐 10억 가까이 올랐다. 그죠? 자, 문수로 2차 아이파크 지금 한 12억 정도 합니다. 이때 6억에서 한 12억 정도, 한 더블 정도, 100% 정도 올랐다 봐도 되겠죠. 얘는 지금 오르기 시작한 게 2020년 들어서부터 살살 올랐고, 사실상은 2020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급상승을 한 거는 1년 조금 넘었다, 1년 반 정도,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전에 거의 갭 차이가 없던 이 두 단지가 지금은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죠. 언뜻 봐도 지금 뭐 한 30%, 25% 이상의 갭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울산의 대장단지, 울산 문수 2차 아이파크가 만약에 뭐 14억, 뭐 15억까지 상단을 뚫어주고 나간다면은 그 하위 급지에 있는 아파트들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관전 포인트가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문수 2차 아이파크가 얼마나 더 치고 올라갈 것인가.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저는 예상하기에 문수 2차 아이파크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왜? 부산의 대전과 비교해서 갭이 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울산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창원 같은 경우에, 창원은 또 울산하고 조금 다른 분위기인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의 경우 공급량이 그동안 많이 늘어난 데다 규제 지역 지정에 따라 대출 규제가 가해져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약세가 예상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은 공급량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제가 이거 창원은 지금 공급량 분석한 그래프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anyway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울산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산과 울산. 부산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 울산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상단이 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 대구 내년 내후년 입주 물량, 그리고 대기 중인 인허가 물량도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은 게 아니 정도가 아니라 무섭도록 많다.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기사는 다 말씀드렸고요.